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이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암 생존자가 겪는 피로감에 대해서 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예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의 건강 코너에서 췌장암과 담낭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뤄볼 주제인 암 피로도는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앞서서 암 피로도를 알아보기 전에 암 생존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조금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암 생존자는 암을 진단받고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조금 큰 범주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부터 암의 완치를 받은 환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네. 이에 비해서 암 경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은 범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을 하였거나 현재 적극적인 암 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군요. 암의 생존율이 조금 더 증가를 해서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암 네. 생존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암 생존자라고 하면요, 이 시한부 환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도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네, 암 생존자의 큰 범위 안에서는 현재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암 생존자 저희가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그 범주를 또 저희가 알아봤고요. 도대체 피로도, 암 피로도란 어떤 것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피로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피곤하거나 기진맥진한 느낌으로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걸 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암 경험자의 피로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로와 증상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휴식이나 수면에 의해서 해소되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 암 관련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마디로 일상생활 속 컨디션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피로도는 맞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도는 낮잠이라든지 충분한 영양제 공급으로 해소가 되지만 암 피로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네, 점에서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암 관련 피로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치료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암 관련 같은 경우에는 피로를 치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증상을 가장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봐야지 이후에 치료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상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전신 위압감이라든지 네. 팔다리가 자꾸 무거워졌던 느낌이 들고 집중력이 감소되는 느낌,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특히 지난 2주 동안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지속이 되었다면 암 관련 피로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 관련 치료를 받거나 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관리 중이라면은 이러한 좀 일상적인 피로도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좀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은 또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지요? 네, 이 암 관련을 피로를 주 증상으로 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먼저 저희가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피로도를 얼마만큼 느끼고 계신지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다른 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질병들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엑스레이 같은 것들 그리고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네. 먼저 선별적으로 질병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전문의를 찾아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저희가 암 환자, 생존자분들 중에서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암 관련 피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한 예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네. 피로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또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의료진과 네. 상담을 먼저 하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도 적당한 운동이나 그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같은 것들
적절한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뭐 불면이나 불안, 우울 같은 것들 때문에 피로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상시 또 일정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 암 피로도가 나타난다면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재발 가능성이 참 위험한 질병이잖아요. 이런 피로도의 전조 증상이 암의 재발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돼요.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암이 재발한 건 아닐지 그렇죠. 혹시 계속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암 관련 피로와 암의 재발은 정확하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재발을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가중이 됐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리 와서 검사를 해보시고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네. 그래도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힘든 암투병과 또 암 치료를 마치고 암 관련 이 생존자분들, 이 피로도를 겪고 계신 분들께 또 전문의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 지금 암 생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 관련 피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암 치료를 받고 있으신 환자분들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로를 겪고 계시고 또 한 30%는 암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암 피로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환자분들은 이게 일상적인 거라서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보호자나 주변인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로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충북 지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쪽으로 내원을 하시거나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정확한 상담과 이런 것들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암을 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또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수님처럼 전문의의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예술 교수와 함께 암 관련 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박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